자, 다음을 전개했을 때 xy의 개수가 마이너스 5랍니다. a 값을 구하는 건데 xy의 개수를 만들려면 앞쪽에 있는 항 하나와 뒤쪽에 있는 항 하나를 뽑아서 얘네를 곱했더니 항의 모양이 xy가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앞쪽에 있는 가로에서 x를 뽑고 뒤에서 앞쪽에 x가 있는 항을 뽑고 뒤에서 y가 있는 항을 뽑아서 곱했을 때 이게 xy 항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앞쪽에 y가 있는 항을 뽑고 뒤에 있는 가로에서는 x가 있는 항을 뽑아서 곱하게 되면 xy 항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 케이스를 찾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여기서 x가 있는 항을 뽑아요. 여기서는 그럼 y가 있는 항을 뽑아야 곱해서 xy 항이 만들어질 테니까 마이너스 2y를 뽑아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axy라는 항이 나오고, 마이너스 2a가 여기 xy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쪽에서는 y라는 항을 뽑고 여기서는 3x라는 항을 뽑아서 곱하면 3xy가 되지. 이렇게 얘가 xy의 항의 이제 개수가 되네요. 근데 그 개수는 전개하다 보면 나온 항들을 다 덧셈해서 우리가 개수를 모으는 거니까 얘랑 얘랑 이제 덧셈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라는 게 개수가 되고 거기에 xy 이렇게 될 테니까 그 xy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5가 되려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5. 네, 이 항을 하게 되면 2a는 8. 따라서 a 값은 4.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다음을 전개하시오. 이걸 하나씩 다 곱하기 너무 어렵고 일단 얘네들이 먼저 계산하고 그 계산한 결과에 다시 이렇게 붙여서 계산하면 네, 또 규칙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번 x-3 곱하기 x 플러스 3. 자, 이거 분배하게 되면 이거는 무슨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a-b, a 플러스 b. 합차의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물론 모르겠으면 그냥 분배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공식에 맞추어서 이해하는 게 좋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분배하면 공식 뭐였나요? 얘 분배하면? 이거 아니었어요? 이거 외워야 되는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여기를 a를 x로 보고 b를 3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답은 앞에 있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죠. 1번 그렇게 풀렸고요. 두 번째는 다음에 앞쪽에 계산했던 x-9에다가 뒤쪽 x제곱 플러스 9를 곱하는 거죠. 이거 마무리합시다. 여기를 계산할 때도 역시나 이 공식이 쓰이는 거죠. 합차. x제곱을 a로 보시면 되고 9를 b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a, b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니까 앞에 있는 x제곱의 제곱 이 꼴을 따라하죠. 마이너스 뒤에 있는 9의 제곱 이 꼴이에요. 그럼 x제곱의 제곱 4제곱 마이너스 81. 네, 이게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9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답이 달라지잖아. 81 마이너스 x 4제곱. 뺄셈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저희 세 개 방식 중에 이거? 네, 앞에 있는 거 먼저 있잖아요. 이거 뒤게? 네. 이렇게 되면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배하면 x 세제곱 나오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9x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3x 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27. 거기다가 이게 이제 동량이 없죠. 그러니까 차수별로만 써보면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앞에 거를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럼 분배하면 x의 4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3x의 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27x, 이렇게 분배하면 이 제곱, 뭘 쓴 거죠 지금 내가? 이건 4제곱이죠. 이건 3제곱이고 제곱이고 플러스 9x 계산이 귀찮으니까 네. 계산 엉망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세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9x 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7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81이 돼서 이렇게 지워져요. 남은 답은 x 4제곱 8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빠르게 얘를 x제곱 마이너스 9로 쓰시고 다시 얘랑 얘를 곱하다 보면 또 합차가 돼서 x 4제곱 마이너스 81 이게 편하지 않을까요? 아까처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되는데 상관없지만 규칙성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계산하려면 이제 저렇게 묶는 게 낫다라는 거죠. 식을 간단히 하면 이렇게 주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곱셈이 먼저이기 때문에 앞에 거 먼저 곱하고 나온 결과에서 뒷 거를 곱한 값을 빼내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앞에 걸 곱합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근데 이것도 앞에 걸 계산할 때 뭐야 왜 이래 뭐야 자, 앞에 걸 계산할 때 합차를 계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일이 분배하는 것보다는 2x, 3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죠? 그럼 앞에 있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3의 제곱 이게 앞쪽에 있는 1번의 계산 결과고 2번의 계산 결과는 이거는 딱히 공식이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분배도 괜찮다고 그랬죠? 분배하면 x제곱이 나오죠? 분배하면 마이너스 x가 나와요.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5x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5가 나옵니다. 정리해 써보면 4x제곱 마이너스 9 빼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자, 얘를 뺄셈하는 거니까 4x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가 돼요. 동량 처리해보면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4가 되죠. 따라서 a값은 3, b값 6, c값 마이너스 14. 그래서 얘네를 다 마이너스 14. 얘네를 다 더하게 되면 네,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다음을 전개하는 식이 이렇게 됐을 때 상수 a와 b값을 구하는 문제죠. 이거는 곱셈 공식의 합의 제곱식이죠. 이거 계산 어떻게 되죠? x제곱,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곱하기 더하기 뒤에,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정리를 좀 해주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돼요. 이 식과 이 식이 같다고 돼 있죠.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가 같아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이 서로 같아야 될 테고 이 부분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2a랑 b가 서로 같아야 되고 a 제곱과 4가 같아야 돼요. 그럼 밑에는 얘가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제곱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 뭐 있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죠. 근데 문제 보니까 맨 끝에 이게 써있네요. a가 음수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a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둘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제곱근을 문자로 생각하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라고 되는데 이게 뭐 문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배운 대로 하라 라는 뜻이죠. 이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2 더하기 3을 제곱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 아닙니다. 답이 안 맞아요. 2와 3을 더하면 5고 5의 제곱은 25인데 이렇게 하면 25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당연히 2와 5를 더한 다음에 제곱하면 25가 제일 쉬운 계산법인데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에 맞춰보면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은 앞에 있는 항의 제곱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앞뒤의 항의 곱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그렇게 계산해야 돼요. 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곱하기 더하기 뒤에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4 플러스 4, 3, 12 플러스 9 이걸 합치면 25가 나오는 거겠죠. 뭐 그런 것처럼 저기는 쟤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을 제곱하시오 그러면 뭐 똑같습니다.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이니까 앞에 있는 항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있는 항 곱하기 더하기 뒤에 있는 항
플러스 더하기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배운 대로 루트 2의 제곱이 얼마죠? 루트 2의 제곱.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루트 2의 제곱이 얼마예요? 2 더하기 얘는 2 곱하기 루트와 루트를 곱할 때는 루트 있는 것끼리 곱하죠. 2 루트 6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은 3. 동량 처리되죠? 5 플러스 2 루트 6. 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그러니까 루트가 있어서 근호가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은 똑같이 적용되니까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맞춰서 적용하라라는 이제 표현,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씩만, 여기 합은 한번 했으니까 여기는 차도 한번 해봅시다. 얘도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그럼 이거는 앞에 있는 루트 10을, 이거는 이공식이잖아요.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요 꼴에 맞춰 쓰는 거니까 앞에 있는 a를 루트 10으로 뒤에 있는 빼기 뒤에 있는 루트 2를 b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 쓰면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은 앞에 있는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루트 10 곱하기 뒤에 있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얘는 10이 되고 얘랑 곱셈이 되죠. 마이너스 2 루트 20이 되고 얘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2가 돼요. 근데 10과 2를 더하면 12인데 여기서 루트 20이라는 값이 루트 안의 짝수인데 이게 좀 비교적 숫자가 큰 편이잖아요. 그럼 혹시 제곱수가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얘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 되고 2가 제곱돼 있죠. 얘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5로 봐야 되니까 제곱 루트 지워지고 2가 바깥으로 나오고 2 곱하기 루트 5가 이건 제곱이었죠. 네. 이렇게. 그럼 여기는 루트 20은 2 루트 5랑 같아요. 근데 2 루트 5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4 루트 5 이렇게 되시겠죠. 이거는 이 공식을 이용하는 내용. 2 루트 3, 2 루트 3 같은 모양이에요. 2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부호가 가운데 게 이렇게 안 맞죠. 이거를 곱한 겁니다. 이건 알고 있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를 계산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곱셈 공식이 정리된다라는 거였고. 근데 거기다 이제 숫자를 집어넣는 거니까 계산상 a를 2 루트 3으로 b를 2로 보면 되니까 여기 a 자리 대신에 2 루트 3. 제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루트 3만 제곱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로를 치셔야 되고. 일단 b 2를 제곱. 얘는 뭐 굳이 가로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뭐 헷갈릴 게 없으니까. 빼기. 조심하셔야 돼요. 2를 제곱하면 4입니다.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죠. 빼기 4. 8. 네, 이렇게 되겠네요. 곱셈 공식을 적용한 문제가 됐고, 이거는 뭐 딱히 위에는 뭐 공식을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공식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 뭐 굳이 그냥 분배하시면 돼요. 이렇게 분배하면 루트 10과 루트 10을 곱하면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이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루트 10에다가 마이너스 7을 곱하면 유리수와 무리수는 곱셈이 안 돼요. 그냥 붙이기만 하죠. 문자처럼. 마이너스 7 루트 10.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 루트 10. 마지막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35. 그럼 동량 처리. 10과 35를 더하는 거니까 45. 마이너스 7 루트 10, 마이너스 5 루트 10. 뭐 마치 느낌상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x 계산하는 느낌으로 처리하면 되죠. 마이너스 12 루트 10. 네, 이렇게. 루트 10은 제곱수가 아니에요. 저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똑같은 항이 없죠? 뭐 규칙상 합의 제곱, 차의 제곱, 하다못해 합차의 곱셈 공식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분배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배합니다. 4 루트 2의 제곱이 돼요. 4 곱하기 루트 2가 두 번 곱해지니까.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고 2에다 4를 곱하면 8이 되죠. 이렇게 곱하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마이너스 12,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루트 14.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 루트 14. 얘도. 네,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조심해야 돼요.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3이 됐고 루트 7과 루트 7을 곱하면 7이 되죠. 그럼 3, 7, 21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덧셈하면 3과 21을 더하면 29,
여기는 마이너스 13 루트 14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을 계산한 결과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 A값을 구하시오. 이건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그러니까 앞쪽 거들은 그냥 가볍게 분배만 하거나 연산 위주인데 이거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 시험에도 출제 빈도가 꽤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별표를 좀 쳐놓을게요.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근데 이건 공식을 첫 번째 저런 것들 곱셈 공식 그러니까 가로와 괄호를 분배하는 거죠. 전개를 하겠다는 건데 단항과 다항을 곱하는 것들은 그냥 단항을 다항에 가볍게 분배해 주시면 되는데 다항과 다항을 곱할 때는 이게 우리가 지금 최근에 배우고 있는 곱셈 공식이죠. 그럼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을 좀 적용해서 그럴싸하게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막 전개하면서 풀어야 될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공식에 맞춰서 풀기는 항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냥 큰 의미 갖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분배하시면 돼요. 근데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신경 써야 되겠죠. 이렇게 분배하면 2a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8 루트 3이 되고 그럼 앞에 있는 2는 다 분배했고 뒤에는 루트 3을 분배해야 되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 루트 3이 될 겁니다. a는 지금 유리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루트 앞에 붙어있는 유리수. 그 다음 이렇게 분배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유리수는 4가 되고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되기 때문에 4, 3, 12가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루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모아야 되는데 2a는 루트가 없으니까 앞에다 쓰고 뒤에는 마이너스 12도 루트가 없으니까 앞에다 써요. 얘네들은 루트 3 마치 동량 처리되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a 루트 3 이렇게 묶이는 거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이제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문제를 보세요. 다음 계산 결과는 유리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얘가 유리수라는 표현이었죠? 네. 유리수. 근데 A가 유리수예요. 하나 여쭤볼까요? 유리수 A에다가 2를 곱하면 유리수인가요? 네. 네. 그럼 유리수에서 12를 빼면 유리수인가요? 네. 네. 그럼 여기는 유리수가 확실하죠? 네. 그러면 뒤에는 이 부분만 유리수가 되면 되겠네요. 뒤쪽에 있는 부분만. 어차피 지금은 값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답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전체 숫자가 유리수가 되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리수니까 이쪽만 유리수가 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8-a의 정체가 크게 두 종류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뒤에는 루트 3을 유리수로 만들려면 루트 3에 관련된 숫자가 더 곱해져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루트 3이거나 2루트 3이거나 뭐 3루트 3이거나 k루트 3이거나 이렇게 루트 3에 관련된 숫자가 더 곱해져 있으면 이쪽도 어쨌든 유리수가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기가 루트 3이 관련된 값이 나와야 되는데 유리수 A에다가 8을 뺀다고 해서 루트 3이 나오진 않죠. 어차피 이 숫자도 마이너스 8 플러스 A도 어쨌든 유리수잖아. 유리수에다 루트 3을 곱해서 유리수가 될 수 있는 방식은 그 유리수가 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2번에 말했던 얘가 루트 3꼴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란 유리수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루트 3이 될 수가 없는 꼴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루트 3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유리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꼴이라면 이제 위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이 유리수가 얼마가 되면 이 전체가 유리수가 될까요? 0. 0. 좋아요. 좋은 대답이요. 0입니다. 이게 0이 되면 이 유리수가 0이 되어버리면 0 곱하기 루트 3은 그냥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앞쪽에 있는 이 부분만 유리수가 남는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답은 유리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yes, 그래서 루트 3 앞에 있는 개수인 유리수가 0이 되면 이 전체는 유리수가 되므로 A값은 8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유리화를 앞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네. 루트 2분의 1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전체 숫자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분모의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꾼다. 이건 뭘 곱했어야 되죠? 루트 2를 이렇게 곱했었어야 되죠. 이렇게. 여기는 그러면 2가 됐고 얘는 루트 2가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유리화가 됐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앞에서 배웠던 유리화를 왜 여기서 또 하고 있죠? 모양을 보세요. 앞에는
분모의 무리수가 단항으로 되어 있는 꼴이었고 지금 이거는 이렇게 다항인 상태예요. 다항인 상태의 무리수를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보세요. 똑같은 개념이니까 어차피 무리수를 유리화하려면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유리화하려면 똑같은 걸 두 번 곱했죠. 같은 걸 두 번 곱하잖아요. 같은 걸 두 번 곱해야 루트가 없어지니까. 그럼 얘도 같은 걸 두 번 곱하겠다고 이렇게 곱하다 보면 루트 2 플러스 1이 제곱이 되죠. 물론 분배도 괜찮겠지만 우리는 합의 제곱식을 배웠으니까 얘는 루트 2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같고 계산상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더하기 뒤에 이렇게. 그럼 얘는 2 더하기 1 3 플러스 2 루트 2 무슨 말인가요? 다시 루트가 나오네요. 유리화를 한다고 했는데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유리화를 하는 건데 유리화 한다고 했는데 다시 루트가 나와요. 그럼 유리화 안 됐다는 뜻인 거죠. 그럼 이건 아닌가? 그죠? 이건 아닌가? 그럼 뭘 곱해야 되지? 그냥 루트만 곱해볼까? 루트 2만? 근데 루트 2를 곱하면 다항과 단항의 분배가 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는 유리화가 돼요. 2.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또 루트가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적당한 게 여기다가 반대 부호를 곱해요. 두 개 중에 항의 부호를 하나를 반대로. 사실은 앞에 걸 반대로 바꿔도 괜찮긴 한데 앞에는 숫자가 크고 뒤가 작기 때문에 뒤쪽에 작은 쪽에다 마이너스를 두는 게 좋습니다. 반대쪽에 두는 게 좋아요. 작은 쪽에 부호 반대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분자도 루트 2 마이너스 1이 곱해져야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곱했었어야 되냐면 앞쪽에든 뒤쪽에든 어쨌든 루트가 아니면 둘 다든 루트가 붙어있는데 잘못해서 전체를 제곱하다 보면 합의 제곱식, 차의 제곱식 이런 느낌으로 제곱하다 보면 가운데 2AB라는 항이 나와요. 그럼 2AB는 루트와 루트를 다시 곱하거나 루트와 유리수를 곱하다 보니까 유리화를 하려고 했던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유리화를 하려고 했으나 유리화가 안 되는 꼴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배웠던 곱셈공식 중에 이 공식이 있거든요. 합차를 계산하다 보면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빼기 뒤에 있는 항의 제곱. 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개 항이 앞뒤 항이 모두 다 제곱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루트는 제곱이 되면 루트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루트가 없어지면 유리화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합차로 계산하게 되면 깔끔하게 유리화가 되죠. 그래서 근데 앞쪽에서는 왜 이거를 유리화할 때 이걸 안 배웠었냐면 앞쪽에서는 곱셈공식을 안 배웠잖아요. 얼마 전에 곱셈공식 배웠거든요. 곱셈공식 배우고 나니까 그렇다면 항이 두 개짜리 이상의 다항의 꼴을 띄고 있는 유리화도 이제는 곱셈공식 합차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그러면 앞에 있는 루트 2 합차니까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1은 곱하나만 하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 그럼 분모는 2, 분자는 1. 분모는 2 마이너스 1, 1. 분자는 이거니까 정답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딴 걸로.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자, 다음은 유리화를 하시오. 그러면 여기다 뭘 곱하라는 얘기예요? 반대부. 두 개 항 중에 하나를 반대부. 근데 루트가 크면 큰 수는 웬만큼 놔두고 작은 숫자에다가 반대부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분자에 똑같이 이걸 곱해야 돼요. 그럼 분모를 계산할 때는 A, B, B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로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꼴이 돼요. 분자는 일단 2는 놔둘게요. 루트 5 플러스 루트 3. 분모 루트 5의 제곱 5, 루트 3의 제곱 3 빼기 이렇게 되죠. 쓰고 나면 5 빼기 3이 얼마예요? 2네요. 1은 약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남은 건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천천히 유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리화
이런 거 좀 복잡해 보이는 이런 거 하나 해봅시다. 유리화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반대부, 근데 앞에 게 크고 뒤게 작으니까 앞에 거는 놔두고 뒤 거에 부호 반대인 식을 쓴다. 그럼 분자도 똑같이 여기다가 얘를 곱하는데 잘 보니까 똑같은 모양이죠? 같은 식을 두 번 곱하나요? 그럼 이건 제곱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럼 분모는 합차가 되죠? 루트 6, 루트 6, 루트 3,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있는 루트 6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는 루트 3의 제곱. 미 되고, 얘는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거죠. 합의 제곱식입니다. 다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앞에 있는 루트 6의 제곱, 가로는 뺄게요. 어차피 항이 한 개짜리니까. 가로는,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앞에, 곱하기 루트 거 뒤에,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분모는 루트 6의 제곱, 6, 빼기 루트 3의 제곱, 3. 여기는 6, 얘는 3 합치면 9, 플러스 2 루트 18. 루트 기 곱셈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루트 18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루트 18은 소인수분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제곱 있잖아요. 이런 꼴로 뭐 쪼갤 수도 있는데 쪼개고 나면 제곱 루트 없어지고 3이 바깥으로 나오죠. 이 3이 바깥으로 나온다 뜻이에요. 그럼 분모는 3분의 분자는 9 플러스 3이 나오면 3루트 2야. 얘가 3루트 2. 근데 앞에는 2는 여기 생략되어 있는 부가 곱셈이기 때문에 3루트 2에 2를 곱하면 6루트 2가 되죠. 그리고 이게 3, 6, 9는 최대 공약수 3으로 약분이 됩니다. 1, 여기 2, 여기 3. 정답은 3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돼요. 아셨죠? 여긴 유리수, 얘는 무리수라 덧셈 되지 않아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하나의, 요 책 옆에도 여기 빈 공간 있죠? 요 빈 공간에다 선생님 써드리는 거 하나 쓰세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일단 플러스로 합시다. 루트 n 분의 1을 유리화하면 답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입니다. 자, 중간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중간 과정은 여기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인데 얘를 유리화를 하려면 루트 n 플러스 1 루트와 루트 사이 가운데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루트 n이 붙어야 되고 1에다가 얘를 곱하죠.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합차를 계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합차를 계산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분모 앞에 있는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루트 n의 제곱 분의 1은 곱하나 말하니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루트의 제곱 있죠? 그럼 루트가 없어지고 안에 있는 게 나오겠죠? 루트의 제곱이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n이 나와요. 그리고 분자. 했더니 플러스 n과 마이너스 n이 지워지고 분모에 1밖에 안 남죠? 정답은 분자값이 그대로 정답이 돼요. 이런 꼴이에요. 이거를 왜 따로 써드리냐면 의외로 이런 꼴에 대한 유리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맞춰서. 저기 만약 저 n값에 선생님이 1을 집어넣었다 칩시다. 그럼 얘는 앞에 거는 루트 2가 되고 뒤 거는 루트 1인데 루트 1은 그냥 1이잖아요. 이거예요. 그럼 얘를 유리화하시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이제 이걸 이 짓을 하겠죠?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루트 2 이건 이렇게 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정도 루트를 유리할 때는 가만히 있어봐. 앞에 있는 루트가 뒤에 있는 루트보다 이게 루트 1이었으니까 앞에 있는 루트가 뒤에 있는 루트보다 1만큼 커. 그럼 답은 루트 2와 루트 1, 루트 1은 1이라고 쓰니까요. 쓰되 여기 부호에 반대 부호를 쓰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예, 루트 7
플러스 루트 6분의 1. 앞에 있는 루트와 뒤에 있는 루트보다 1만큼 크죠. 그럼 이럴 때 답은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6이 보나마나 답일 거란 얘기예요.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응용의 천재들이잖아. 여러분들은. 여러분 응용의 천재죠. 만약에 선생님 가운데 부호가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를 플러스로 유리화를 했을 테고 플러스 유리한 걸 분자에 똑같이 곱했어야 되니까 정답은 플러스로 나왔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루트 6 플러스 루트 5분의 1 유리화하시오. 그럼 답이 얼마예요? 앞에 있는 루트가 뒤에 있는 루트보다 1만큼 크죠. 그 분자는 1이잖아? 그러면 루트 6 빼기 루트 5가 정답이에요. 유리화를 해보시면. 어차피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까 지웠네요. 알겠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앞에 있는 루트가 뒤에 있는 루트보다 1만큼 크잖아? 그럼 제곱시키면 1만큼 크기 때문에 분모가 1이 남아. 분모가 1이 남아요. 이해돼요? 그 분모에서 유리하기로 필요했던 숫자가 분자를 그냥 위로 곱해지면서 분모에 유리한 부호 반대부호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것 3 플러스 2 루트 2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아까 했잖아요. 루트가 있으니까. 봐봐. 루트가 있잖아요.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1만큼 크다는 게 금방 눈치가 채지잖아. 근데 얘는 루트가 없는 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제곱시켜 봐야 돼요. 얘를 제곱하면 9. 얘를 제곱하면 8. 8이에요. 2를 제곱하면 4고 루트 1을 제곱하면 2가 되니까 4 곱하기 8이 됩니다. 앞에 제곱한 숫자가 뒤에 제곱한 숫자보다 1만큼 커요. 이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야. 얘도 그래요. 루트 6을 제곱한 숫자 6, 루트 5를 제곱한 숫자 5, 앞을 제곱한 숫자가 뒤를 제곱한 숫자보다 1만큼 크잖아. 그럼 분모가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분모를 쓸 필요는 없고 이게 반대로 위에 올라갈 때 반대부호가 곱해지니까 정답은 3-2 루트 2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거는 따로 필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런 거에 관련된 유리화 문제가 나오면 유리하지 마시고 빠르게 답을 골라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혹시 이게 분자가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꼴이긴 한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아니고 4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4는 원래 이렇게 되는 식이다 4 곱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2인데 거기 몇 배? 4배 된 겁니다. 이렇게 그 식 전체 4배. 그러니까 이게 뭐 4 분자 4 있다 하더라도 뭐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잠깐 했던 모양 4 플러스 루트 15분의 1 이러면 얘는 루트가 있고 얘는 루트 없죠. 그럼 헷갈리면 일단 제곱시켜 보면 돼요. 제곱 16, 제곱 15 딱 1만큼 차이 나네? 그러면 이건 유리화할 필요 없는 문제. 이게 정답이다. 근데 알고 보니 여기에 3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3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3을 가로치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 플러스 3 루트 5, 3 루트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은근히 많다고 했었죠. 잘 보시면 은근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2번도 그 모양이잖아요. 앞에 있는 수의 제곱, 뒤에 있는 수의 제곱, 앞에가 뒤보다 제곱하면 1만큼 크다. 그럼 정답은 분자 2에다가 이 반대부호로 곱한다. 2 가로 2 플러스 루트 3이 정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있죠?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한번 해볼까요? 루트가 있어서. 다음을 유리화하시오 그러면 유리화할 필요 없다. 앞에 있는 루트가 뒤에 있는 루트보다 1만큼 크다 뜻은 제곱하면 1만큼 커져서 합차로 계산하면 빼기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빼면서 1이 나오기 때문에 분모는 쓸 필요 없고 이 분모의 반대부호인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분자에 곱해진 게 정답이다. 루트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유리 없이 빠르게 저런 것들은 빠르게 처리해 주시면 좋을 듯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에 있는 루트가 뒤에 있는 루트보다 제곱하면 1만 커지죠. 그러면 분모는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는 없고 분모의 반대부호인 루트 2 마이너스 1 분자에 곱한다. 분자에 곱한다. 분자 방이면 가로를 친다. 같은 게 두 번 곱해졌네요.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배운 대로 한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앞에. 루트 뒤에. 빼기 뒤에.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2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 얘는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정답이고 이건 뺄셈하지 않아요. 유리수 무리수는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런 거가 이제 그나마 계산이 좀 불편한 것들인데, 이런 거는. 근데 얘는 고맙잖아. 얘는 뭐가 고마워요? 앞에 루트가 뒤에 루트보다 1만큼 크죠? 그럼 반대부,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이것도 그러네? 반대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지워지네? 루트 3이 두 번 더 쓰면 되죠? 2 루트 3. 네, 금방 끝났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밑에 이런 것들이 조금 신경 쓰여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2번부터. 2번은, 글씨 너무 크다. 네. 2번만 따로. 이야, 이거는 앞에 있는 루트가 뒤에 있는 루트보다 1만큼 큰 꼴도 아니고, 무리수 2개나 밀려 나왔기 때문에, 앞쪽 분수, 뒤쪽 분수. 이거 뭐, 와. 근데 봐. 하나씩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처음에 좀 귀찮지만 이건 사실 귀찮은 문제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냉정히 말해서. 여기에 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므로 분모의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유리화를 합니다. 유리화.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겠죠. 맞아요? 이거 반대부가 필요하잖아. 그럼 분자 얘를 곱해야 되는데,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지겠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제곱 처리하시면 되겠죠. 빼기, 뒤쪽 거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3 하고, 반대부, 루트 5 플러스 루트 3. 그럼 분자에 루트 5 플러스 루트 3에 뭐가 붙죠? 제곱이 붙겠죠.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해도 나쁘지는 않지만 좋지도 않아요, 사실. 이거는. 왜 좋지 않냐면 분수를 두 번 써야 되잖아. 근데 잘 보면 얘를 유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요. 얘를 유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여기 있고요. 얘를 유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여기 있어요. 그렇지? 이 두 개 분수는 뺄셈해야 되잖아. 분수를 뺄셈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통분해야 되죠. 근데 통분할 때 이렇게 통분하잖아.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통분 어떻게 해요? 2 곱하기 3으로 통분하잖아요. 분모가 서로 다를 때는 두 개를 곱한 것으로 보통 통분하죠. 그럼 얘는 어차피 분수인데 통분해야 돼. 통분하려면 얘랑 얘를 곱한 것으로 통분하겠죠.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분모니까 다른 분모다 이거는. 얘는 루트에서 루트 3을 더한 거고 얘는 루트에서 루트 3을 뺀 거니까 서로 다른 값이에요. 그럼 둘을 통분하기 위해서 얘네를 곱해. 그럼 얘네를 곱하라는 뜻은 각각 서로 유리화가 되기 위한 숫자들이 곱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건 통분하면서 유리화가 되는 저절로 통분하면서 유리화가 되는 꼴이 된다는 뜻이죠.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지만 그러면 귀찮아지니까 통분도 하는 동시에 유리화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런 거잖아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계산하시오. 그러면 2와 3을 곱한 거 분의 전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환청이 들리나 봐요. 2와 3을 곱한 거 분의 이쪽 분모가 이쪽 분자에 곱해지잖아요. 3 빼기 이쪽 분모가 이쪽 분자에 곱해지지 않나요? 맞죠? 그 방법 쓰는 거야. 여기 루트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분모끼리 서로 곱하면 통분되는 동시에 유리화가 돼요. 그리고 이쪽 분모는 이쪽 분자에 곱해지죠. 그러니까 결국 루트 마이너스 루트 3이 제곱이 되고
가운데는 빼기. 이쪽 분모가 이쪽 분자에 곱해지죠?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이 제곱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이제 배운 대로 합차죠? 네, 합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루트 5의 제곱, 5, 빼기 루트 3의 제곱, 3. 이거 배운 대로 합시다. 앞에 거 제곱, 5. 마이너스, 이거 좀 간단히 갈게요,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빼기 뒤에. 괜찮나요? 그럼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루트 15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3 빼기. 근데 뒤에 있는 항을 뺐는데 다항이 나올 것 같으니까 가로를 쳐야 되죠. 이거 제곱하면 5. 이거 두 번 곱하면 플러스 2 루트 15. 뒤 거 제곱하면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지워져요. 5 마이너스 5 지워지고 3 마이너스 3이 지워집니다. 그럼 남은 건 분모에 2가 남고 분자는 마이너스 2 루트 15 마이너스 2 루트 15 마이너스 4 루트 15 괜찮아요? 계산? 약분이 되죠? 1 여기 2 답은 마이너스 2 루트 15가 네, 정답입니다. 얘는 유리화를 하면서 저절로 아니 통분하면서 저절로 유리화를 되는 꼴을 노리시면 계산을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고 더불어 본 것처럼 곱셈공식 연습도 저절로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여러분한테 연습용으로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문제도 같으니까요.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시고 5분 쉬었다. 유리화를 하면서 동시에 아니 통분하면서 동시에 유리화를 하는 꼴인데 여기 유리화 필요한 숫자가 여기 있고 여기 유리화 필요한 숫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둘이 붙여서 통분하면 저절로 유리화가 됩니다.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과 이쪽 분모인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서 통분하게 되면 이쪽 분모는 이쪽 분자에 곱해지고 이쪽 분모는 이쪽 분자에 곱해지겠죠? 근데 앞에는 아까 위에는 이번 문제는 얘랑 얘랑이 같은 모양이라 뭐 곱셈공식의 뭐 합의 제곱 뭐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꼴은 아니라 그냥 분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반대쪽 분모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것처럼 2의 제곱 4 루트 3의 제곱 1 빼면 없어지고 분모는 안 써되고 분자만 전개하면 이렇게 분자만 전개하는 꼴이 돼요. 그럼 남은 거는 약간 노가다예요. 이렇게. 이건 뭐 공통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씩 다 분배하셔서 각각 계산하신 값을 더하다 보면 뭐 지워지거나 아니면 같은 루트끼리 모이거나 뭐 이럴 겁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말했듯이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처음에 말했듯이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지 어려운 게 아니고 몇 번 연습하다 보면 계산법도 좀 늘고 계산 순서나 또 루트 처리하는 거나 하다못해 곱셈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문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좋은 연습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할 때 좀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뭐 루트값 혹은 뭐 곱셈공식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제일 문제예요. 잘 하다가도 여기만 들어오면 애들이 자꾸 막 힘들다고 하고 뭐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앞에 있는 곱셈 공식이 완벽하게 공식이 암기라든지 연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일로 넘어오다 보니까 곱셈 공식도 확실히 안 돼 있는데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뭔가 또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연습이 안 돼 있는데 이걸 또 활용하라니 더 어렵고 왠지 힘들고 여기에 또 보면 역습골로 막 굉장히 막 험악하게 생겼죠. 뭐 이러다 보니까 공식도 굉장히 힘든 것 같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건데 사실은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이것도 저 양반은 다 쉽대. 지만 쉽지 우리도 쉽나? 이럴 수도 있는데 쉽습니다.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쉬워져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앞쪽에서 우리가 이거를 배운 적 있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 이거 뭐가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네 b제곱도 괜찮고 2ab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뭐 왜 갑자기 아야? 왜 저래? 왜 자꾸 R을 남발해? 이제 알았다고? A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야, 이거 진도 안 나고 니네 곱셈공식 연습시켜야 되나? 근데 이거 좀 맞아.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막 많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뭘 많이 나가? 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뭘 많이 나가? 아, 곱셈공식 변형은 이게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별거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식 잘 보세요. 얘는 주인공이 좌변에 있는 식이 주인공이에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제곱한 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까 말한 2와 3을 더한 것을 제곱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그 답이 나온다는 뜻이죠. 혹은 두 숫자를 뺀 것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면 두 개를 뺀 것의 제곱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결론은 왼쪽에 있는 애들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오른쪽에서 갑자기 A제곱, B제곱이 야, 왜 너만 주인공을 해? 나도 주인공 하고 싶어 해서 공식을 바꾸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만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2AB가 필요 없죠? 얘네 둘에만 구하려면? 그럼 등호가 있는 등식이라 필요 없는 항은 반대편으로 이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항을 하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있었던 항 쪽으로 플러스 2AB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AB가 이렇게 생겨요. 혹은 이쪽에도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죠? 그럼 이번엔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B가 A 빼기 B의 제곱식 쪽으로 넘어가 줍니다. 그러면 A 빼기 B의 제곱 뒤에 마이너스가 넘어와서 플러스 2AB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번엔 얘가 주인공이었어.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 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식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두 개를 더한 식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AB 계산하거나 두 개 항을 뺀 다음에 제곱한 식을 플러스 2AB 계산하거나.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플러스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공식 이걸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플러스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는 2가 내려오고 앞에 있는 두 개 항을 곱한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빼기 뒤에는 플러스가 붙고 여기는 2가 내려와서 앞에 있는 개수를 만들고 앞에 있는 두 개 항을 곱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공식 외울 때는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 구할 때 어떤 걸 쓸 건지 잘 판단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연습 문제를 풀면 이런 거예요. A 플러스 B가 3이고 AB가 마이너스 2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A 플러스 B가 3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하라니까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여기 제곱. 그럼 정답은 9. 이러면 답이 안 맞아요. 이유는 그럼 이렇게 따지면 1 더하기 2는 3이지? 그럼 네 말대로 보면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여기 제곱하면 이 답이 맞는 거니? 이 답이 맞니? 답이 안 맞잖아. 얘는 좌변 5밖에 안 되고 5분은 9니까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맞게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맞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곱 이렇게 붙이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 두 개 중에 합이 나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을 써먹는 겁니다.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전체 제곱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 항 곱해주고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죠. 3의 제곱 9 곱하기 빼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13 이렇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곱셈 공식을 써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3번과 4번은 어떤 거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빼기 B의 제곱이 같냐고 물어보면 같아요? 같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같지 않아요. 이게 왜 구조적으로 같지 않으냐면 이거를 분배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오죠. 맞니? 여기를 제곱시키면 이게 나오잖아요? 둘이 같지 않은 이유는 얘네들 때문이에요. 얘네들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같은데 A제곱, B제곱, B제곱 같은데 플러스 2AB와 마이너스 2AB가 서로 같지 않다 보니까 두 식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같게 만들고 싶다면 두 식을 같게 만들고 싶다면 이 식 뒤에다가
마이너스 2ab를 플러스 2ab로 바꾸려면 플러스 4ab를 계산해서 넣으시면 이제는 서로 같아지죠. 맞아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플러스 4ab를 갖다 넣으시면 두 식은 서로 똑같아집니다. 이게 3번식이에요. 4번식은요. 그냥 여기는 플러스 2ab를 플러스 4ab를 1이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a 빼기 b의 제곱이라는 우변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좌변에다가 이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4ab 한 거와 결과적으로는 같아지겠죠. 이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3번과 4번은 그냥 4ab를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넘기시면 3, 4번은 그냥 저절로 하나의 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를 외웠다고 칩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빼기 b의 제곱이 같지 않아서 뒤에 뭘 붙이려면 공식은 아까 곱셈공식 변형이랑 비슷해요. 마이너스 다음에 따라오는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아까 2가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가로 위의 제곱 2가 여기만 있지 않고 여기도 있어요. 공식을 외우는 그냥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2와 2 두 번 있네요. 2는 4가 붙고 그 다음에 앞뒤양의 곱 이렇게 붙어요. 다시 아까 한 것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a 빼기 b의 제곱을 만약 쓴다면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내려오고 2가 밑으로 떨어져서 2ab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만약 a 빼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과 같습니까? 그러면 같지 않아요. 같게 만들려면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붙고 2가 내려오려고 했는데 여기도 2가 있어요. 이 가로의 제곱 말하죠. 가로의 제곱이 여기는 가로의 제곱이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가로의 제곱이 두 개니까 4가 내려오고 앞뒤양의 곱 이렇게 외우시면 흐름은 조금 구비라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거와 똑같은 공식입니다. 괜히 겁먹지 마세요. 근데 왼쪽은 좀 괜찮아. 오른쪽은 막 역수꼴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당황하실 필요 없이 똑같은 공식을 항의 모양만 살짝 바꾼 거예요. 뭘 바꿨냐면 b를 왼쪽에 있는 항에서 b에서 b를 a분의 1로 바꾼 거예요. 왜요? 그러면 여기는 a와 b는 두 개 항이 서로 별개,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b를 a로 바꿔버리면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관계가 무슨 꼴이 되냐면 서로 역수꼴이 된다는 뜻이에요. 둘이 서로 역수꼴. 굳이 이렇게 역수꼴로 바꾸는 이유가 여기는 b자리 대신에 자 보세요. 잠깐 보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이런 느낌인데 여기 b자리 대신에 a분의 1 앞에 있는 항 a의 역수인 a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a는 놔두고요. b만 a분의 1을 집어넣어요. 그럼 a분의 1의 제곱이 되죠. 근데 a분의 1을 제곱하면 1은 제곱하나 말하니까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만 a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플러스 a 플러스는 a 플러스 b자리 대신에 a분의 1을 집어넣고 제곱시키고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b인데 b를 a분의 1로 넣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럼 약분되면서 뭐가 없어지냐면 곱한 항이 없어지고 그냥 마이너스 2만 이렇게 남아요. 이게 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식에 항의 모양만 조금 역수 형태를 주다 보니까 곱이 없어지고 한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은 단순하지만 문제는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막 여러 개로 주는 출제하는 사람이 막 조건을 여러 개를 맞춰줘야 될 때는 조금은 귀찮지 않습니까? 귀찮기도 하고 좀 조건식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얘는 위에는 합과 곱이 다 필요한 식인데 밑에는 한만 있으면 돼요. 근데 구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은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도 위보다 아래가 왠지 불편하잖아. 분수식이 나오면 항상 우리 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분수 없이 나오는 것보다는 분수 있게 나오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식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곱이 없이 한만 가지고 문제를 간단하게 출제할 수 있다는 조건과 학생들이 보기에 역수꼴이고 분수 형태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거. 그리고 주로 곱셈 공식이나 곱셈 변형은 앞에 거 위주로 많이 외우지 뒤 거 위주로 잘 외우지 않다 보니까 더불어서 연습량도 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면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걸 내는 거를. 선생님들이 무슨 뭐 민준이처럼 변태라 뭐 내놓고 나서 애들이 이걸 부담스러워하겠지? 그럼 난 이걸 내야지. 난 너무 기뻐. 애들이 막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 좋아. 그러지는 않아. 근데
이거는 시험이잖아. 시험은 누가 잘했냐를 평가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누가 더 열심히 했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럼 누가 더 열심히 했냐 물어본다면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다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연습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공부가 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성적 차이를 벌일 때는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문제와 오른쪽에 있는 문제 똑같은데 무슨 차이만 했다고요? 두 개 중에 하나의 항을 역수, 앞뒤가 서로 역수 형태로 변환했다. 그러면 내용은 똑같다. 잘 보시면 저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그렇게 변환만 하면 아 그렇구나. 뒤에는 A, B라는 항이 다 없어지고 B가 다 A분의 1로 바뀌면 결국은 얘랑은 똑같은 관계식이니까 두 개를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를 외워서 B라는 항을 A분의 1로 변환하면 똑같은 식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부담은 좀 줄어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를 좀 몇 개를 다뤄볼 텐데 1번 두 개 항을 합친 게 6, 두 개 항을 곱한 게 4일 때 이거를 구하시오. 이건 조금 전에 곱셈공식 있었죠? 곱셈공식 변형 합을 써먹어야 되니까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2 내려고 앞뒤 항의 곱. 이제 숫자 갖다 끼죠?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 4, 8. 정답은 28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 여기는 합이 나왔는데 차의 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갖다 끼시면 돼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제곱을 붙여야 차수가 똑같아지니까 서로 비교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 4가 붙고 앞뒤랑 곱해주고 말했듯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20이 되고 근데 이 문제를 좀 더 가야 됩니다. 만약 문제가 저거를 구하라면 답은 20인데 가끔 문제가 x-y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뒤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x가 y보다 큽니다. 뭐 이런 느낌 으로 써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2번식에서 x-y의 제곱을 구했더니 20이었잖아요. 그러면 x-y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20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제곱해서 20이 된 거니까 x-y는 20의 제곱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로 변환이 되는데 x가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크므로 이거는 답이 양수값만 답이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변형될 수 있으니까 2번은 좀 더 쌤 써드렸던 이런 걸 고민해서 좀 더 연습하셔야 되고 3번은 누가 봐도 통분이죠. 이게 뭐 곱하는 거 이건 등호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뭘 곱하면 안 돼요. 통분 x, y가 곱해져 있는 상태 x, y로 통분하면 이쪽 분모 여기 곱해지고 이쪽 분모 여기 곱해진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나온다. x, y는 4 x제곱 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번에서 구했잖아요. 28 7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 1번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라면 1번을 안 내고 이제 3번을 내는 거죠. 3번 내면 저절로 1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3번이 더 좋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빼기도 위에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빼기도 빼기니까 약간 부호에 차이 있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라 저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3번에 2번 정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차랑 제곱의 합을 아는데 A, B 곱을 구하랍니다. 그럼 이게 세 개가 다 나오는 공식을 떠올려야 돼요. A-B, A제곱 플러스 B제곱, AB가 모두 나오는 게 뭐지? 그러면 이 공식이에요. AB의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거 좀 예쁘게 써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됩니다. 이제 숫자를 써요. A-B가 4잖아요. 4의 제곱 16은 이거는 8 마이너스 2AB 2양을 시키죠? 2AB는 넘어오면 마이너스 8이에요.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역시 곱셈공식 연습만 잘 돼 있으면 뭐 크게 어려울 거는 없다라는 거고 자 이런 게 좀 그래도 문제 같죠? 앞에 거에 그냥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건데 x하고 y가 다음과 같을 때 주어져 있는 식을 x, y를 분모를 유리화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x 플러스 y와 x, y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출제 안 하겠죠. 학교 시험에 출제가 나온다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식의 값을 통하여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출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불편하잖아요? 제곱 더하기 이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뭐 유리화하면 되죠. 뭐 이런 방식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유리화를 하긴 해야 되니까. x를 유리화하면 답이 얼마입니까? 이거 아까 우리가 한 겁니다. x를 유리화하면 앞에 있는 숫자 3을 제곱하면 9, 뒤에 있는 숫자 2루트 1을 제곱하면 4 아니라니까? 2루트 1을 제곱하면 2의 제곱, 루트 2의 제곱이에요. 이건 곱셈이잖아요. 2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8이 돼요, 8. 그럼 3과 8은, 아니 9와 8은 딱 1만큼 차이 나잖아. 그럼 유리화를 했을 때 앞수와 뒷수의 차이가 1만큼 차이 나면 분모는 어차피 1이라 쓸 필요 없고 분자를 쓸 때는 분모의 반대부호를 쓴다. 3-2루트 2. y는요? 3 플러스 2루트 2. 어때? 이해됩니까? 이거 아까 선생님이 이거 따로 필기도 해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그럼 얘가 유리화를 해보니까 3-2루트 2. 얘가 3 플러스 2루트 2. 됐니? 우린 이걸 안 풀 거야. 이거는 필요하지만 이 풀이는 안 할 겁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으면 이렇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유리화를 해놓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을 하고 있죠. 두 개항을 뺀 다음에 제곱한 식이니까, 차에, 두 개항을 뺀 차의 제곱식.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빼기 뒤에, 더하기 뒤에 있는 항, 2루트 2의 제곱. 플러스, 앞에 있는 항의 제곱,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곱,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유리화까지는 하는 게 맞는데, 네. 유리화까지 하는 건 맞지만, 아까처럼 집어넣어서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구할 때,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거 아니면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xy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 수를 잘 보니까 굉장히 더하거나 곱하는 값이 편합니다. 둘을 더하게 되면 x 플러스 y는 이게 없어져요. 6이 돼요. x, y는 합차 아닌가요? 3, 3, 2루트 2, 2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네? 그럼 앞에 있는 3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2루트 2의 제곱. 1이 되죠. 물론 x 마이너스 y도 구할 수 있어요. x에서 y를 더하지 말고 빼봐라. 그러면 빼게 되면 이번엔 얘가 3이 지워지고 2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 1루트 2, 마이너스 1루트 2니까 마이너스 4루트 2가 돼요. 근데 숫자를 봐도 이거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두 개긴 한데 합은 유리수고 차는 무리수기 때문에 이왕이면 두 개 중에 굳이 고르라면 윗게 좀 더 우리한테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둘 다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 곱하기 xy 그랬던 xy 1이었죠? 1 정답은 얼마예요? 3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 집어넣어서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일단 이 식을 이렇게 변환한다. 이렇게 변환해서 만들어낸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밑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역수를 한 번도 지금 연습 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에. 자, 다음을 통해서 1번을 계산하시오. 모양은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은 제곱되고 a 플러스 a분의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양 곱합니다. 근데 앞뒤양은 역수라 곱하면 없어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집에 꼭 연습하세요. 아셨죠?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요. 근데 집어넣을 때가 이건 빼기가 나왔죠? 그럼 이건 좋은 게 아니잖아.
빼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좋아요. a 빼기 a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항 곱하면 약분되고 1이 되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4의 제곱 16 플러스 2 정답은 18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네. 그다음 여기 이거는 얘는 합이고 얘는 차고 얘는 합이잖아요. 그럼 합과 차를 동시에 비교하는 식은 서로 제곱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서로 제곱. 그래야 서로 비교가 되니까. 근데 합과 차의 제곱이 같지는 않다. 같게 만들려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붙고 2가 아닌 2, 4가 내려오고 앞뒤항의 곱. 역순의 생략. 여기다 집어넣는다. 4의 제곱 16 플러스 4 20이 된다. 3번 문제. 선생님 3번이 있어요? a 더하기 a분의 1의 값을 계산하시오. 단 a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그럼 위에서 2번식을 통해서 3번을 찾아내야 돼요. 2번식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이 20이었죠. 따라서 a 제곱 없는 a 플러스 a분의 1의 값을 구하면 제곱해서 20이 되는 거니까 이 숫자는 20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 돼요. 근데 지금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죠. 양수 더하기 양수의 역수도 양수입니다.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답은 양수일 테니까 루트 20, 2 루트 5가 네, 이 문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2번을 통해서 3번까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는 일단 활용인데 얘는 빼고요. 문제 풀 때 여기 밑에 있는 7번, 8번 빼고 나머지 푸시면 되고 연습 문제 풀 때도 어디까지 푸시냐면요. 다 푸시되 여기 9번 빼고 자, 다시 표시하세요. 과제할 때 이제 일종은 지금 오늘 수업 안 나왔으니까 빼고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여기는 7번, 8번 있죠? 여기 59페이지에 7번, 8번 X 표시하지 마라.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거라 X 표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잠깐 놔두라는 얘기예요. 과제 이번 과제는 아니다. 7번, 8번 빼고 아니야. 주말에 말이 어떻게 되죠? 이 수업을 여기 지금 못한 거 있잖아요. 58페이지에 못한 거를 화요일 날 수업할 겁니다. 화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이 교재 챙겨오세요. 아셨죠? 그날 가서 또 좀 깜빡하고 놓고 와서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화요일 날 이 중3 교재를 챙겨오세요. 여기 앞에 부분 설명할 테니까. 그럼 이거 설명하고 나면 이제 7번 여기 있는 이제 7번, 8번도 다 풀 수는 있어요. 풀 수 있고 이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여기까지 푼 거를 검사할 테니까 그렇게 화요일 날 꼭 이 교재 챙겨오시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